갑니다. 10분 동안은 우리 10분 동안은 오실 분들에게 좀 인사하고. 아직 연결 안 된 거죠?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건 안 들어오는데? 50분인데 지금 하실 거예요? 50분? 아니 그냥 테스트 계속 테스트 하고. 그냥 지금 이제 방송은 켰어요. 저 지금 이제 들어오들 오실 거예요. 들어갈게요. 네. 들어갈게요. 우리 해봄님, 마음조아님, 정홍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쏨타임 와주셨고요. 세종에서. 그 다음에 주연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링크 좀 보내셔서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민서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따 9시에 정식으로 해줘. 지금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늘 어제 3만 명. 오늘 4만 오늘 4만 명. 지난 금요일 2만 명. 우리 혜정 언니가 사준 인생 형광펜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샤랄라맘 감사합니다. 히스토리 레바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DSLJ 메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소소현 JJ.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9시부터 시작할 건데 조금 일찍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그거 보이시니까 아주 좋으시죠? 네. 댓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셔도 되게 좋아요. 네, 직계편. 그러면 나도 이렇게 좀 펴놓자. 저기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소리 좀 줄여주셔야. 소리 줄여야 돼. 이렇게 좀 세워놓게요. 우리 진실쌤 찍게빛 매력 포인트 여기가 세워질 것 같아. 아 진짜 매력 포인트? 콩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랄라맘님. 아니 앞에다 하라고. 앞에다 놓고 위에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얘 위에. 하부타 어떻게 이거를 아래 위에 놓고 여기다 올리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어를 잘 그래요.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게 할게요. 잘안 읽혀가지고 이게. 그치? 네. 누워있어가지고. 네, 꾸미님도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작가클럽이 전자책 쓰는 클럽이에요. 전자책 쓰는 클럽을 제가 이제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기, 2기, 이렇게 지금 출판을 하시고, 3기 분들은 지금 쓰고 계시고, 4기는 이제 9월 10일부터 온라인반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책을 쓰셨는데, 예를 들면 책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또 쓰셨는데, 유페이퍼에서 등록되고 2주 후에 지금 교보하고 예스24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밀레서재 알라딘 여기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을 좀 보태서 열심히 썼으니까 우리 전자책이 되게 다양한 주제잖아요. 네. 아주 다양한 주제라 오늘은 독서법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누구였지? 신혜님. 어제 신의 다이어트. 예! 모레는 금요일 날은 또 타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홈트도 나올 거고, 꿈미 홈트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슌체음의 노션 테라피도 나올 거고, 현옥님의 또 상세 페이지 이런 것도 나올 거고, 비트코인도 나올 거고, 또 이민서 작가님의 자기감 글쓰기 이런 것들도 나올 건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서 보통 이제 40세, 50세 정도 되시면서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가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담아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들 그냥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작가클럽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리뷰하면서 작가님들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도 좀 소개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그 1기가 10명이었거든요. 네, 서로 맞아요. 다른 분들 글 쓰는 거 보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야가 맞아요. 아주 다르니까 맞아요.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우리 정옥 작가님도 워낙 열심히 하셨어서 열심히 하셨어가지고 오기 시기 전에 지금 인사 좀 나눠볼게요. 이태구님 또 오셨어요? 우리 남편 왔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2020 아니야? 맞죠?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구지? 이타코야 거기. 그래? 그럼 누구야?
남편 아니고 다른 분이실까봐요, 오늘은. 네, 밑에다가 지금 이걸 깔고 보느라고. 우리 강기호님 오셨네. 네, 기호님도 지금 그 문화예술 쪽으로 커뮤니티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하고도 만난. 우리 마이채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비 북클럽 리더를 위한 7가지 독서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기가 거의 모범학생님 맞아요. 우리 현우님도 모범학생 맞고요. 네, 진심이모 안녕, 진심조카 안녕, 마이채님. 마이채님은 일간지 기자셨다가 지금은 이제 저기 서초동에서 법원 관련된 그 법인의 대표세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 종로에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참치집 가기로 했는데 아직 못 갔네. 나뭐 진심이모라며. 우리 마이채님도 사실 초창기 멤버예요. 우리 왜 쌤이랑 막 우리 초창기 인스타 시작했을 때 쌤이랑 이런 라방할 때 항상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서로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이채님도 진짜 진심이모 안녕. 네, 우리 신혜 작가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마음연님도 와주셨고요. 여러분 식사 거의 다 하셨죠? 네. 네. 맞아요. 9시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 막 이렇게 좀 서로 인사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좀 없어서 10분 정도 일찍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희님. 안녕하세요, 네. 연희님. 네, 인사하세요. 선배님. 예. 네, 마음좋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6번. 네. 네, 우리 교장쌤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우리 소소한 모니카도, 모니카는 진실에서 안 나오죠. 모니카는 제 책에도 나오죠.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사준대요. 우리 모니카, 예. 참치 사준다고요. 참치 사준대, 뭐. 진심이모 맞아. DM 드릴 테니 만나뵈서 참치 사드릴 테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세요. 나도. 아싸. 나도. 진심 조카 있어? 여러분들? 나 이제 만난 진심 조카도 있어. 우리 지킴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모니카는 어제 우리 윤신 작가님 네. 운동 없이 그거 할 때 유익한 정보 되게 감사하다고. 근데 얘도 예쁘고 얇아. 우리 혜진이도 박혜진인데 모니카가 예쁘고 얇아. 짜증이야 진짜. 모니카 내가 널 좋아하니까 같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지금 싫었으면 단칼 없었어 지금. 우리 에버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희쌤도 감사합니다. 도희쌤 안녕하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도희쌤 거 너무 반가운데? 네. 저희가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도희쌤은 너무 멋져요. 미리 네일샵 창업 네. 에 관해서 쓰셨는데 네. 정화예술대학교의 네일샵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맞아요. 엄청나십니다. 네. 네일 배우러 가시겠다고 애들 네. 남겨두고 혼자 유학 가서 알바하면서 네. 미국에서 유학을 하셔서 맞아요. 학위를 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1호 네일학과 교수예요. 네, 맞아요. 와. 김도 교수님이 저희랑 같이 전자책 쓰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우리 다 칭찬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나업TV 이은주 대표님은, 네. 이은주 대표님도 이제 시니어 분이신데, 그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그거 이제 한 달 만에 유튜버 되는 법 해서 요번에 쓰셨어요. 근데 아직 그 등록하고 예스24 교보에 이제 아직 등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후에 저희가 북클럽으로 이제 모실 겁니다. 오바록, 네, 펀펀 인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찍 왔으니까 지금 뭐 8분인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부대! 우유 빛깔 김정호! 우유 빛깔 김정호! 부끄러운. 아우, 야, 나 종이책 써서 정말 종이 써서 이렇게 환영받은 부끄러워 처음 해보네. 앞에 4만 명 놓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드림이 있어서 서운해할까? 나린이가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부산이랑 평택에서 조금.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자책 쓰는 작가클럽에서 20여 분께서 작가 전자책으로 이제 등단을 하셔서 전자책으로 수익화도 하고 계시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의 도구로도 지금 활용하고 계셔서요. 첫 번째 교장쌤이 알려주는 타로 테라피의 힘 이신미 작가님 모시고 지난 금요일날 했고, 어제는 윤신혜 작가님을 모시고 운동 없이 너의 10kg 날려줄게 다이어트 관련된 식단과 관련된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김정욱 작가님을 모시고 예비 북클럽을 위한 예비 북클럽 리더들을 위한 7가지 독서법 요 책을 가지고 우리 1시간 정도 Q&A 콘서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욱 작가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세요.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너무 예쁘죠? 예, 네. 화면도. 자, 작가님. 네. 자, 이제 내가 그동안 말 많이 했어. 빨리. 자, 자기소개 우리 해주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김민들레거든요. 민들레 그림까지 그려왔어요. 아유, 네. 여기 민들레 보이시죠? 여기 민들레. 요거 찍어봐줘. 민들레. 네. 저는 김민들레 이야기 책방이라는 브랜딩으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리 질러. 그래요. 근데 이제 김민들레의 이야기 책방이라는 브랜딩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김민들레의 이야기 책방은 어떤 곳이에요? 네, 북클럽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필사 관련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갈매기의 꿈, 니체의 말, 도덕경, 이런 필사, 그리고 시필사까지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야기 책방이라고 이름 지으신 거는 왜 그러냐고. 이야기 책을 좋아하니까 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들레님, 귀요미, 예유맘? 네, 민들레 작가님 화이팅! 우리 빈 관련된, 나은쌤 와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헬시 스카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하오진. 아니, 이게 딱 서야 되는데 안 되네. 예유맘, 네, 그냥 놓고 감사합니다. 봐야 귀엽다고 되겠어. 하셨네요. 네. 오케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자책 내시고, 네. 아무튼 정옥님은 저도 사실 되게 놀라운 점이 많고, 풀어나갈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 네. 서서히 좀 풀어나가기로 하고, 네. 전자책을 내시고, 일상에서 네. 뭐가 좀 달라지신 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전자책을 작년, 재작년 계속 시도하다가 네. 등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돌덩이 하나,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있었는데 전자책 출간하고 나서는 돌덩이가 다 날아갔어요. 가슴에 돌덩이도 다 날아가서 일단 너무 시원해요. 좋아요. 아니 근데 예. 책 쓰시는 거 이렇게 보면 금세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목차 내라 그랬는데 200페이지 내고 다른 사람은 아니 우리가 첫 주 수업하고 둘째 주에 첫 주에 숙제 내서 둘째 주에 제목하고 네. 카테고리 주제랑 그러니까 사실 카테고리 주제는 우리가 사전 질문지 할 때 쓰고 싶은 카테고리 주제 4개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기반으로 1교시 전자책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 수업하다가 네. 숙제가 1교시 나가요. 그럼 이제 2교시 때 그 주제에 맞는 목차 3개랑 그 다음에 이제 소목차 네. 그거를 제목하고 소목차를 갖고 오게 하는데 200페이지를 보낸 거야. 뭐지? 그랬는데 네. 그렇게 순발력이랑 그런 게 있으신데 왜 2년 동안 전자책을 못 쓰셨어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쓰다 보니까 그 뭔가 매듭을 풀어줄 그 위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 진심 작가님이셨어요. 쓸 줄을 아는데 그 구슬을 잘 꿰서 등록하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갑자기 무슨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건 저희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이네. 아니 오늘 정옥 작가님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좀 네. 있으세요. 예. ENK072님도 그렇고. 네. 예. 여기저기 단톡방에 많이 네네, 뿌렸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아. 내공이 남다른 민들레님. 감사합니다. 팬들이 내공이 남다른 맞아. 민들레님이라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일상에서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 점이 없나요? 라고 또 했을 때? 네, 또 있어요. 또 여기 작가 클럽에 와서 작가님들을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네네네. 예전에는 뭐 책 읽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작가님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여기는 네네네. 저희 지수 작가님도 그렇고 수아님, 꿈미님, 또 연희쌤, 또 허니도도님 모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한번 좀 격상된 느낌이랄까요? 아유.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또 만나오신 커뮤니티 멤버들도 좀 있으시지만, 네. 작가클럽이 이제 6주 동안 같이 4주 동안 쓰고 또 2주 동안은 뭐 수정도 하고 등록하고 하면 6주 되는데, 지금 일기가 끝난 지 꽤 됐어요. 7월 달에 출간을 했는데 지금 네. 8월 지나고 9월이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또 북콘서트 하면서 좀 끈끈하게 모여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또 북콘서트 하려고 또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은 네. 전자책은 사실 텍스트 강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조금 맞는데 요즘은 이제 유페이퍼나 이런 유통 플랫폼이
그 전자책 에세이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기감 글쓰기 이런 네. 것들도 꽤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시장이 이제 텍스트 강의 쪽 전문가 쪽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라이프 쪽으로도 에세이 쪽 이런 쪽으로도 전자책 시장이 많이 그렇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서 예, 저희가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들 앞으로 조금 많이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책 소개를 조금 네. 잠깐 요거 좀 이렇게 비춰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비 북클럽 리더들을 위한 7가지 독서법인데 요 책 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아마 최근에 커뮤니티가 제일 많이 확산되고 늘어난 것이 독서 모임이나 북클럽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또 지속 가능하게 또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북클럽 리더들이 독서법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책 소개를 조금 간단히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도 북클럽도 운영하지만 다른 북클럽도 많이 가서 유료든 무료든 네, 참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른 북클럽에 가보니까 책을 읽고 소감 나누는 걸로 끝한 거예요. 근데 저는 독서 지도를 뭐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 대신에 회원들이 그 독서 방법을 알기보다는 북클럽 리더가 먼저 알아서 네네. 그 방법들을 전달해주면 너무 회원들이 성장을 잘할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쓰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하면 그 북클럽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7가지 독서법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하나 그 낭독 독서법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낭독 독서법은 처음 책을 읽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독서법이거든요. 네. 물론 문화책이나 뭐 철학책도 좋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좋아요. 내가 이 책의 뜻, 여보세요? 이 책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방법이 낭독 독서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7가지 독서법은 제가 다 직접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북클럽 네. 리더나 아니면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 아니 또는 나는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처음 책을 읽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제가 구성을 했어요. 네네. 독서법에 대해서. 네. 아니, 왜냐면 네. 우리가 리허설도 막 5시부터 와가지고. 내가 뭐 사전 질문지를 보내면 또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데. 네. 보냈는데 답이 짧은 거야. 그래가지고 답이 짧네 그랬더니 알아서 길게 하겠다며. 지금 야, 이렇게 끝나다가는 또 9시 6분인데 30분 안에 끝내게 생겼어. 다 읽어야지. 저는 할 말이 엄청 많아요. 독서법에. 좋아요. 독서법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네. 웃겨가지고 지금 웃는 거야. 내가 3번까지는 참았는데 4번도 또 건너뛰면서 지금 혼자 웃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헤쳐나가면 되죠. 뭐. 네. 자, 그런데 독서법에 보면 지금 뭐 초보자를 이게 맨 처음에 오셔서 쓰실 때는 독서법을 16가지를 목차에다 쓰셨어요. 그런데 전자책에서 우리가 목차를 잡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용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목차에서. 네. 근데 내용에서 16가지 독서법을 다 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안 산다. 낭독 독서 하면은 요즘 사람들 낭독 독서 네이버에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러면 안 팔린다. 그러니 이거를 다시 한번 조정합시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테마별로 뭐 초보자를 위한 독서, 네.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독서, 그 다음에 고수들을 위한 독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16가지를 그렇게 구분했는데 16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종이책 분량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요번에 정말 엑기스로 그렇다면 북클럽 리더들이 16가지가 많은데 방대한데 7가지 정도로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잘 알지 않니? 교정했으니까 알죠. 교정했으니까 알지 벌써. 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낭독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낭독과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낭독 한번 해보기로 하고 네. 나머지 그러면 7가지 독서법 중에서 어떤 독서법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 한번 네. 낭독 독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음악이랑 해가지고 한번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다른 독서법 중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낭독 독서는 초보자들한테 너무 좋은 독서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초보자들한테 좋은 독서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필사 독서법. 제가 2번째 책을 이제 창의적 필사 독서법이라고 또
전자책을 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사 독서법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다른 많은 분들이 필사할 때 그냥 필사만 해요. 본문을 필사하고 네. 끝. 그리고 인증을 막 하더라고요. 인스타든 그럼 블로그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는 한 줄을 쓰든가 아. 아니면 내가 한 페이지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쓰든가 거기서 질문을 끌어내든가를 해야 되는데 본문 쓰고 끝!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필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의 글을 한글이라도 써야 그게 창의적 필사가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너무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독자님들께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초보자들 위한 독서법 중에서는 이제 낭독이 있고, 낭독이 읽는 거죠. 낭독 네. 소리 내서, 그 다음에 네. 필사는 하되, 네. 그냥 해가지고 인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하나라도 써야 된다. 네, 그렇죠. 저 같은 저도 경우 그건 처음 알았어요. 네. 시집 필사도 하고 있고 네. 부천음악회 갈매기의 꿈도 필사를 하는데 본문을 쓰고 나서 질문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명문장을 한 문장씩 만들어 보는 미션도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게 되면 명문장이 한 35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가지고 나의 인생 지침에 되는 명문장이나 질문 만들기도 할 수 있죠. 그게 다르죠. 다른 필사. 맞네요. 자, 오늘 지금 이제 벌써 27분 정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인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줄리쌤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독서법이 있어요? 초보자들한테는 낭독과 필사가 있고 두 번째 두 번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거는 질문 독서거든요. 성장을 위한 독서법 그런 거죠. 네네. 여기서 7가지 질문 독서. 네, 7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질문을 고르겠어요. 그만큼 독서에는 질문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내가 이 안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주인공은 왜 그렇게 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 책을 읽고 바로 실천한 방법은 뭐지? 라고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어떤 독서법보다도 가장 좋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서 모임이나 북클럽 할 때 발질문 형태가 사실 질문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4살이야. 그런데 질문만 딱 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리고 그렇죠. 보통 보면 리더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리더가 미리 4-5개 문제를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 대신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꼭 하나씩 만들어 와라. 그리고 먼저 저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을 선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다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리더만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 나도 해봤어. 근데 안 하잖아. 책도 안 읽는데 질문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질문 독서법이 가장 지금 북클럽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사실 질문을 해가지고 오는 팀원이 있다 그러면 멤버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 토론은 굉장히 질이 높아져요. 양질의 토론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할 때는 다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요즘 문토 봐봐요, 문토. 커뮤니티 플랫폼 문토. 책 안 읽고 오셔도 참석할 수 있는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얘라 시작해서 그랬는데 질문 독서 너무 좋은 독서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는 성장을 위한 독서법인데 또 하나의 성장을 위한 독서법은 뭐가 있을까요? 반복 독서인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나는 책을 1년에 100권 읽겠다, 150권 읽겠다 하는데 그것도 물론 다독도 중요한데 한 권을 2번, 3번 읽는 게 저는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12 독서 모임도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권을 2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처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2번 읽을 때는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북클럽하고는 좀 다르게 112 독서법을 제 경험이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활발하게 좀 댓글 다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을 또 제 전자책을 또 한 권 드려야 되니까 오늘까지 3명 다 뽑아서 내일 오후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허니도도님이 지금 같이 봐주고 계시니까 허니도도님이 이따가 선정해 주세요. 지금부터 볼게요.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뭐 잘 보시면 돼요. 질문 독서법. 좋습니다. 우리 제가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 오시는 분들 인사 못 해드려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반복 독서, 아유 우리 은희도 들어오셨어요. 자, 반복 독서, 네, 반복해서 지금 민들레님 머리띠 너무 밝아 보여요. 고마워요, 네. 소연님. 네, 레이드비트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멤버들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리더가 이렇게 또 아주 예쁜 진심원이랑 같이. 왜 웃지? 이 양반들이 정말 왜 웃지? 자,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예쁘다, 네. 같이 수강 해주셨던 분들, 은숙 선생님도 오셨고요. 아, 또, 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오신 분들. 네. 네. 소연님 감사해요. 은숙님 감사해요. 네. 네. 종이별님, 달콤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김민정 대표님도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초보 독서는 낭독이랑 또 그다음에 필사가 있었고, 성장 독서는 그다음에 질문이랑 반복 독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수들을 위한 네. 독서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쓰기가 있어요. 가장 어려워한 쓰기? 네, 아. 쓰는 독서인데 이거는 후기 독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음. 일주일에 한 번을 쓰든 아니면 책을 한 권 읽든 꼭 후기를 쓰도록 제가 안내를 그 하거든요. 필사하고는 다른 거고, 쓴다는 게 필사가 내용이 아니라 후기. 예. 아하. 그런데 독후감. 네네. 네네. 그런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읽고 끝 하고 빠이빠이 하거든요. 음.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 리뷰를 쓰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방법들이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 네네. 그 고통 없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빡세게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정원을 잘 모르고 요번에 이제 전자책 일기 6월달에 하시면서 이렇게 인연이 돼가는데 책 쓰고 또 출간할 때까지도 사실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3일간 지금 제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는데 요 내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도 너무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되게 집요해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의 집요가 아니라 정말 밀도 있게 모든 일을 굉장히 밀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숙제하는 2주차에 제목하고 목차를 했더니 200페이지 냈다고 너무 준비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쓴 거지. 네, 맞아요. 미리 저는 준비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쓴 거지. 그런데 여러분 돈을 내고 예를 들면은 요거를 우리가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내자마자 이제 배웠잖아. 전자책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랬더니 바로 요걸 냈네 또. 혼자? 이거 뭐냐면 창의적 필사 노트법. 이것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독서법에 관련해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없다가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독서 기록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발제하는 거, 독서 모임 운영하는 법, 수익화하는 법 되게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유 뭐 별거 있겠어. 독서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북클럽 리더나 독서 모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알아요. 이런 책들을 물론이죠. 10권, 20권, 30권 읽어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전자책 할 때 카테고리, 자기가 쓰려고 하는 주제의 카테고리 내의 책들을 몇 권이나 읽었냐. 저한테 몇 권 읽은 것 그죠? 같아요. 몇 권 읽으셨어요? 네, 30권 읽고 제가 이 책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책의 퀄리티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한 권도 안 읽고 몰라요. 막 이런 상태에서 쓰면은 사실 독자들이 그걸 읽었을 때 사실 오는 이펙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그래서 저희 전자책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몇 권 정도는 읽고 30권은 아마 굉장히 다독하신 거예요. 3기에도 지금 30권 정도 읽으신 분이 있거든요. 만나고 싶네요. 쇼츠 이런 쪽으로 수익화하는 분인데 그리고 또 지금 창업 관련해서 공부방 창업하시는 분들도 거의 10권에서 30권 정도 지금 읽고 계신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네, 아까 저 여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올라왔어요. 누구? 사이로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실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할 때도 한 줄부터 시작하거든요. 후기 못 쓰시는 분들 이번 주에 뭐 20페이지 읽고 한 줄만 쓰세요. 처음 하시는 분. 그 필사도 마찬가지예요. 필사 본문 쓰시고 이제 한 줄만 쓰세요. 처음이신 분은 한 줄부터 시작합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쉬운 단계부터 스몰 스텝부터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좋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고수독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관 독서가 있죠. 연관 독서는 저도 아주 시험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피엔스하고 총균세하고 코스모스를
이제 6개월 프로젝트로 하자 해서 모임을 해서 5명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저도 총균세하고 사피엔스는 읽었는데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어려운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북클럽 리더라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하다 보면 다른 책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관 독서라는 것이 지금 벽돌책을 읽자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균세 같은 경우에는 역사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인류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좀 역사책에 비유하자면 좀 정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야사 느낌이거든요. 그 유발 하라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많이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야사 느낌? 그리고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는 총균세는 권하지만 사피엔스는 잘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큰 역사의 흐름을 정사와 플러스 야사 거기다가 이제 코스모스로 연결해 주는 것도 이 대우주를 한번 읽어보는 경험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관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 독서라 그러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뇌과학을 읽었다. 그럼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읽었다. 그러면 사실은 마케팅에서 저희도 연관 독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뇌과학을 읽으면 그게 이제 소비 심리학이나 행동 경제학 쪽으로 가서 뭐 클루즈를 읽는다던가 뭐 넛지를 읽는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연관 독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수들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어떤 마지막은 입체 독서법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북클럽 리더라면 그럼 내가 낭독하고 필사하고 질문을 한번 엮어볼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질문하고 쓰기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연관 독서까지 엮어볼까? 이렇게 북클럽 리더가 다이내믹하게 구성을 하는 걸 제가 여기서는 이제 입체 독서라고 이름을 만들었죠. 누구 때문에요? 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 다 보여주면 안 돼. 입체 독서를 이렇게 포장을 그렇지. 했습니다. 왜냐면 이 독서법을 16가지를 제목으로 놨길래 안 된다 그랬지. 목차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목차는 비밀리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가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판매를 불러일으키게끔 목차를 써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물론 되게 쉽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이론을 독서법이라고 가지고 계시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전문기관에서 뭐 배우신 거예요? 한 20년, 30년 동안 배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독서 지도에 대해서 독서 지도사. 독서 지도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12년 정도 독서 지도사 하셨다는 독서 지도도 했었고 독서 논술도 했었고 독서 토론 심판 그림책 감정 코치 그리고 스피치 뭐 진로 적성 거기서 아이들이 직접 초등학교에 그 독서 지도를 갔더니 산만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심리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저의 문제더라고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아량이 부족했고 그들에 대해서 심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을 상담 심리에서 배웠고 그 이후에 아이들을 보니까 사랑이 부족했었구나. 이렇게 도와주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상담심리 공부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정옥님 너무 말씀 잘하신다고 우리 신채음 지금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근데 자기소개할 때 지금 했던 얘기를 해야지. 독서지도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모두 했다고 그래서 해야지. 나는 뭐 민들레 이야기 책방 하나 운영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러기야 정말. 그래서 지금 독서지도법이라는 걸 하시는데 이런 독서법이라는 게 뭐 내가 개발한 걸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모아서 자기의 로직을 세운 거는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 창업 쪽을 하시기에는 내가 어떠한 이론을 배웠어도 그거를 나의 이론으로 다시 한번 도식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굉장히 잘 해내신 것 같아요. 제가 덧붙이자면 만약 필사는 기존에 많이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 그냥 필사하는 부분. 거기에 제가 독서 지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의 한 문장 쓰기, 질문하기, 실천하기로 너무 좋겠다. 그거를 믹스시켜서 저만의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로직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정옥 로직인 거죠. 그리고 신혜도 어제 다이어트 그것도 이제 본인만의. 신혜 로직인 거고 네, 맞아요. 세븐카드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이심리 작가님의 로직인 것처럼 네, 맞아요. 예 그런 거. 저도 커뮤니티도 제가 로직으로 세워놓고 이론을 세워놓고 이제는 그 컨설팅을 하고 그러는 그렇죠. 것처럼 네. 예, 그런 거죠. 근데 확실히 정옥 작가님이 책을 쓰실 때보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예를 들면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더 지금 이제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훨씬 더 장점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 낭독 독서를 한번 네. 우리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들려볼까요? 소개해볼까요? 네. 시집 필사 출간 모임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지난 8월 20날 출간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를 한번 자 그러면 네. 이게 뭔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요번에 여러분 이분이 참 부지런해. 전자책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세 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시집을 하나 내서 얼마 전에 시 발표회 출간회도 하셨어요. 네. 거기서 그 읽었던 그 발표했던 시를 한번 쓴다고 해요. 근데 이 시는 전자책을 처음 쓸어 와서 네. 수업을 딱 듣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쓰신 시래요. 제목 글스러운 나무들 김정옥 2년 따라 날아온 바람에 스스스 나무들이 자신의 소리를 낸다. 뿌리가 더 깊어질까? 나무와 잎이 더 무성해질까? 비바람이 불어도 튼튼한 뿌리와 든든한 기둥으로 서로 막아주길. 나무가 종이를 만드는 고통처럼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는 글들, 글스러운 나무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작가 클럽 작가님들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전작에 우리 교장쌤이 나무들을 참나무, 대나무, 소나무 일단 이걸 보고 한번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 작가클럽 수업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뭐 나는 소나무, 뭐 태인 작가는 못나무, 못나무 이러면서 12가지 나무를 썼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정겹게 다시 이렇게 낭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재밌네. 그래서 이프렌드나 이런 쪽에서도 낭독 독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책으로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이제 이프렌드에서 낭독 독서를 한 6개월 했어요. 제 책 전체로. 근데 12일 날 마친다고 아침 6시 반에 이프렌드 입장해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감사 인사 저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한번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또 하나 들려주시죠. 네, 이번엔 좀 네. 지금은 요번에는 그 시가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글을 요번에 전자책 쓰다가 일어난 해프닝을 그 시로 쓴 건데 시를 들으시고 제목을 맞추시는 분께 요 전자책을 우리 김정옥 작가님의 전자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땡이 없는 세상이야. 땡을 맞추면 돼요. 네, 한 글자 맞추시면 돼요. 제목은 땡이 없는 세상이야. 그렇다고 정답하고 땡 이러면 죽이다 진짜. 정답 땡이요. 그러면 정말 죽음이다. 자, 땡이 없는 세상 들어갑니다. 음악 큐. 땡이 없는 세상. 노트북으로 A4 여섯 장째 글을 싸간다. 니은이 지치단다. S까지 들쳐업고 나가버린다. 20장이나 남았는데 너희들 그럴 거야? 살살 달래서 끼워보지만 다시 가출한다. 단단히 심통이 났나 보다. 손에 고이 모시고 노트북 병원으로 간다. 오늘까지 마무리할 글이 있단다. 버스로 오가는 동안 열을 식히고 있으니 잘 견디어주렴. 다음부터는 벼락치기는 그만할게. 밤새 하다 보니 너도 지친 게지. 미리미리 조금씩 나눠서 할게. 니은이 열받지 않게. 나도 이참에 쉬어가자. 자,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제목 맞춰주세요. 땡이 없는 세상. 누가 집이 나갔다 그러죠 아까? 이 나갔다 그랬어. 뭐가 없는 세상 지금. 우리 다시 안지수님 연락해. 많은 감사하고 글스러운 나무들 에바 언니 감사하고요. 아유. 진심 언니 만나러 와야 되겠네요. 련 사이 1호님 언제든지 니은이 없는 오십시오. 세상. 온실 리딩님. 이거 같은 식구들 아니야? 시집 3인 공저 중에 한 분 아니야? 이라! 여기 여기 기억
노트북이 아우. 없는 세상. S. 없는 세상. 아, 온실 리드님 너무 귀여웠어, 지금. 자, 여러분, 뭐가 없는 세상이야. 다시 한번 앞에 내가 읽어볼게. 네. 니은 없는 세상. 소리! 응 없는 세상. 노트북으로 A4 6장째 글을 써간다. 응이 지치단다. S까지 들쳐없고 응을 하면 안 되지. 나가버린다. 20장이나 남았는데 너희들 그럴 거냐. 마지막에 미리미리 조금씩 나눠서 할게. 니은이 열받지 않게. 나도 이참에 쉬어가자. 아유, 답을 다 알려주시네요. 컴퓨터 그래도 못 맞춰. 아, 전자책 안 받고 싶으신가 봐. 기억. 네. 야, 리드 이분도 같은 패밀리죠? 누구요? 니은하고 기억 같이 쓰신 분. 아, 네네. 니은도 기억도. 기억 니은다. 노트북 우리 나은쌤 드릴까? 노트북이 없는 세상? 아, 노트북이 없는 세상? 아, 자. 낙이 없는 세상? 낙 아니야? 아, 정말. 야, 이거 우리 고객님, 국이 신청하신 우리 아도루 고객님, 지금 아산에서 미용실 하시는 우리 아도루 고객님께 그냥 낙을 드릴까봐. 낙을 정말. 드릴까요? 네네. 아우, 니은 너무 웃겼어. 자, 네. 그러면 우리 아도루님께 드리기로. 네. 감사합니다. 국이 등록금으로 50만원을 입금하셨기에 전자책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야, 니은, 아우, 너무, 놈이래, 야. 야, 놈 누구야? 국이 없는 세상. 샤랄라, 야, 작가클럽의 수진이래. 샤랄라, 놈이 없는 세상. 아, 웃겨. 나는 A4 없는 세상 이럴까봐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작가님이 아이디어도 되게 많으세요. 예전에 작년에 제가 한참 진심 마케팅 수강하는 분들이랑 네. 작은 성공 프로젝트 라방할 때 네. 제주항구 갈치공방 갈치요리 전문점 제주항구 가가지고 우리 대표님이랑 갈치를 하는데 갈치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선물을 주겠다고 갈치를 가지고 간단하게 갈치는 뭐다 라고 했더니 인생은 깔치다. 그래서 야, 갈치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인생은 갈치다. 아,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돈 없는 세상. 자, 우리 은주님 오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독서법이라는 전자책을 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옥 작가님은 네. 종이책을 지금 못 내서 전자책을 내신 게 아니라 단계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밟아가고 계시는데, 저도 지금 독서법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 교정도 하고 했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독서 지도사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네. 이 독서법에 대한 전자책을 쓰셨는데, 언제부터 그 공부를 좀 하시고 체계화 시켰는지, 예,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아무래도 모든 그 아이들 엄마는 아이가 그림책을 읽을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 셋을 두다 보니까 거의 2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잘 읽어줄까? 그러다가 독서 지도도 공부하게 되고 동화 구연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낭독할 때 동화 구연 느낌이 좀 났어요. 네.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공부는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서 토론이든 뭐든 심리든 동화 구연, 영어 동화 구연도 다 그런 과정들을 다 하고요. 거의 참, 20년 넘게 계속 공부해왔어요. 근데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자책을 배우겠다고 또 별도로 돈을 내서 시간을 내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참 부끄럽네 내가. 갑자기 어떻게 환불해줄까? 혼자서도 잘하면서 200장을 보냈길래 이 여자 뭐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네. 그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네. 진짜 친절했을 텐데. 처음 알았어. 그치? 정욱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 매력이 넘치고 지금 이거 봐요. 이거 자기 저거 헬로우를 달아놓고 오늘 살짝 갖다가 쌤을 붙인 거야. 어제는 헬로우가 있었잖아. 오늘 쌤을 갖다 붙이고 머리띠를 제 거랑 또 어제 이렇게 가져다 주고 아무튼 너무 재밌잖아요. 정옥 작가 최고 천사. 네. 천사. 김정옥. 정욱과 정이야 우리 김정. 오.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하는 거나 그림 맞아. 민들레 그리는 그 순간도 너무 재밌고. 맞아. 네. 그리고 이 꽃도 사실은 신미쌤 할 때 꽃을 또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정옥쌤이 되게 남다르다. 준비도 그렇지만 그러면 자기가 맡은 독서나 갈매기꿈 필사 이런 거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성껏 하실까. 사람이 좀 익숙하면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좀 계기가 돼서 환불은 안 돼. 다 끝났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또 하셔서 네. 와, 정말 좀 대단하시다라는 박사급이야, 정말 거의 실무에서.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조금 뽑으신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독서법도 있지만 네. 왜 그 독서법을 알아야 되는지 더 큰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은 여러 가지 독서법을 리더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모르신 분들은 7가지 독서법을 필히 아시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독서 리더라면 앞으로 독서 리더가 되실 분이라면 나는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이 독서 북클럽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사명 비전이 무엇이고 평생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이런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북클럽 회원들이 왔을 때 이야기하고 풀어내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책만 읽고 끝 하다 보면 그게 와야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특히 북클럽 리더라면 자기 사명 비전 이거만큼은 세우고 가자라는 걸 꼭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나 북클럽 리더인데 좀 더 얘기해줄게. 자, 그러면 네. 북클럽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네. 그런 마인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독서법을 공부하고 북클럽 네. 리더가 그 북클럽 팀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독서 모임 운영을 하려면 네. 리더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전과 네. 그다음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야? 예를 들면 네. 그런 마인드라는 건 네.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네. 그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리 리더라면 아까 사명 비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항상 습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글 쓰는 연습 아니면 습관화까지도 필요하고요. 네. 거기다가 저는 운동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의 감정은 항상 흘러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운동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의 텐션을 항상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북클럽 회원들을 만나는 것과 자기가 마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북클럽 회원을 만나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당연히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독서, 글쓰기, 운동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조화롭게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네.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너무 선명한 방향이고 사실 저는 네. 물론 이제 이 독서법에 대해서 굉장히 있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진신기행의 이 북클럽은 네.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소상공인 그 다음에 1인 CEO 분들에게 마케팅 그러니까 북클럽을 통해서 마케팅을 공부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읽은 만큼 실천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멤버들 간의 생산자들하고 되고 소비자들 네. 대해서 네트워킹 한다. 그래서 네, 서로의 맞아요. 가치를 극대화한다. 사실은 북클럽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미션이랑 비전이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북클럽이라고 네. 포지셔닝을 그렇게 해나가는데 근데 박정현 대표님이라고 내 운명을 고객이 결정한다라는 우리 박 대표님도 제가 마케팅 강의를 요번에 이제 2번째 듣거든요. 네. 55만원짜리인데 네. 내일 또 가요. 4월에 듣고 이제 또 가는데 마지막 4번째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지금처럼 운동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매일 스쿼트 100개를 해라. 아. 사업은 체력이다. 오. 근데 그거를 정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스쿼트 100개씩 했으면 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안 나왔겠지.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는 자기 그 퀄리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거를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단해요 이분이. 그런데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라방 준비한다고 5km 뛰었다 네, 맞아요. 인증해서 올리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거 근데 뒤에서 물 질문이었는데 지금 좀 땡겼어 조금. 네. 당황하지 마. 괜찮아요. 어떤 질문이라도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독서법이 생활화되기 때문에 어떤 네. 질문이든 오케이. 네, 그 달리기는 처음에는 책하고 연관 없이
셋째 낳고 제가 엄청 아팠거든요. 39살이 나서 너무 아프니까 처음부터는 수영하고 요가하고 아기를 낳고? 네, 네네. 셋째 낳고 나서 셋째 낳고. 한 1년 동안 많이 아팠는데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하다가 네. 이제 5kg, 10kg만 하다가 작년부터는 풀코스에 도전해보자 네네. 라고 해서 도전을 했는데 도전하다 보니까 이 글쓰기, 독서, 뇌 효율화 모든 거가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독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네네. 몸뿐만 아니라 마음 그리고 집중력, 지구력, 그러니까. 인내, 끈기 그리고 풀코스를 완주하고 나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자신감 충만이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아주 크게 얻은 소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풀코스를 하시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 안에서의 네. 지구력, 인내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네. 있으셨을 텐데 네.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남편분이랑 자녀분들이랑 네. 이렇게 확대해서 하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고 자신의 그런 체력을 관리한다는 거 정신력으로 네. 정신력도 키우고 체력을 또 키우고 독서력도 키우고 네, 또 그래서 제가 집중력 그리고 글 쓸 때 보면 앉아서 막 3시간, 4시간 쓸 때가 있거든요. 거기 체력이 필수예요. 그리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 거.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갑자기 일본말로 하면 엄청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私は 다음에日本語もできます。 아호! 일본어도 가능합니다. 아하, 소데스. 아,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책이 요거 있는데 원래는 사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책 소개만 정말 요거를 저희 작가 클럽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썼어요. 한 4주 안에 그냥 책을 써서 등록을 해버렸어. 그리고 요거를 본인이 뚝딱 한 일주일 만에 또 쓰셨어요. 그럼 기본이 되지 않으면 못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필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요거는 또 어떤 책인지 한번 요거 네. 들고 네. 잠깐 우리 독자분들에게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7가지 독서법 중에서 뭔가 세부적으로 쓰고 싶은 거는 저는 필사였거든요. 필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전자책까지 쓰게 된 것 같아요. 처음 그냥 필사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줄 쓰기 그리고 한 문장 쓰기 덕분에 이렇게 글 쓰는 실력이 늘었고요. 제일 처음에 한 필사가 이제 논어를 11개월 동안 필사를 했어요. 와.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정말 진행한 이거는 거. 정말 비즈니스 북클럽하고는 네. 또 차원이 다른 독서의 세계네요, 그죠? 네, 그 논어 필사를 하루에 2구절 쓰고 거기다가 자기 느낌을 썼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제가 11개월 동안 올렸어요. 다른 모임에서. 그래서 2구절 쓰고 나의 느낌을 쓰다 보니까 12개월 동안 쓰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와도 이제 글쓰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필사만 하지 말고 나의 글쓰기 아니면 나의 느낌을 꼭 써서 내 책을 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제가 운영하는 10프로그램 그리고 갈매기의 꿈, 니체, 도덕경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으로 하면 좋은지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필사 7가지 독서법 중에 필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사가 정옥 대표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걸 주나요? 물론 이제 어떤 게 와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배가시켰지만 네. 7가지 독서법 중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책을 필사로 냈잖아. 네. 그러니까 이 필사로 내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책을 읽는 것하고 글을 쓰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이제 제가 글을 써보니까 영향력,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네. 독서는 자기 내공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는 다른 사람한테 나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사를 하면서 나의 책을 쓰고 전자책을 쓰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책으로 세부적인 이제 독서법으로 이걸 선택하게 된 거죠.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그런 활동 계획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독서법도 있고 또 본인이 운영하고 있으신 또 커뮤니티도 되게 있고 또 전자책도 이번에 또 쓰셨지만 저는 전자책 할 때 저희 멤버분들에게 제가 강의 자료도 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전자책 강의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책 강의도 이제 신청 들어와서 전자책 강의도 이제 시작을 하실 거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활동 계획이 좀 어떠신지 네. 앞으로. 물론 제가 독서, 글쓰기, 뭐 운동 이걸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희 단톡방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이번에 진진 작가님하고 전자책을 쓰고 신청하신 두 분에게 제가 아주 10분의 1 금액, 큰 금액 아니고 책임감을 갖기 위해 조금만 봤거든요. 그 두 분한테 이 전자책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야 제가 더 아마 전자책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책 북클럽 운영하는 거, 그리고 필사 관련해서, 네. 그리고 운동, 건강한 작가 모임을 만드는 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좋네. 아니 그 건강한 작가 모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글 쓰다가 괜찮아 픽픽 안 쓰러지고 건강하면 맞아요. 저도 맞아요. 요즘은 진짜 건강이 좀 최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하고 네. 독서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하고 네. 작가님하고 독서법이랑 필사를 같이 또 네. 진행하셨던 우리 교장선생님도 네. 오늘 응원하러 오셨는데 네. 잠깐 출연하셔서 네. 우리 교장선생님도 시를 하나 썼잖아? 히말라야 갔다 와서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고 또 네. 이런 시간 갖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은 김민들의 이야기 책방, 뭐 인스타 아니면 블로그에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기는 뭐야? 인스타 아이디가 네, 북퀘스천 EX거든요. 네네. 한번 올려주세요. 북퀘스천? 마음 좀 올려주시고 그 이유가 아까 질문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질문 독서를 뽑을 거거든요. 그러면 퀘스천이 질문이고 EX가 익스클레미네이션 느낌표거든요. 이제 물음표와 느낌표가 제 인스타 아이디입니다. 인스타 아이디도 되게 의미 있게 네. 잘 지으셨네요. 네. 네. 근데 찾으려면 좀 힘들어. 잘했어요. 뭘 했지?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내가 하도 이제 김종욱을 해시태그로 다 태그했더니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요즘 뜨죠. 북 언더바 퀘스천 언더바 EX.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들레 아까 어느 분이 이 민들레 기억하겠다고 하셨는데 민들레만 해쳐도 될 것 같아요. 민들레도 김민들레란 맞아요. 닉네임으로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활동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장쌤 잠깐 오셔서 네. 예, 잠깐 이야기 한번 나눠주실게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환영의 박수. 안녕하세요. 네, 왜냐면 우리 그 예를 들면은 그 옆으로 조금만 우리 김종욱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필사 그룹에서 그 우리 낭독 독서랑 필사 여기에서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좀 배우셨고 또 타로 클래스에서 김종욱 대표님 작가님도 배우셨고 해서 네. 두 분이 또 친분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낭독 독서 아까 두 편 읽어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히말라야를 조금 다녀오신 그 교장 선생님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 독서 실습. 자. 어우 좋아요. 히말라야 추억. 첫날 그렇게 돌계단이 4,000개가 넘을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둘째 날 그렇게 비옷만 입고 흔일 정상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처음엔 그렇게 나귀의 짐이 많을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처음엔 그렇게 네팔 셰프의 입맛이 뼛속까지 한국인처럼 잘 맞을 줄 몰랐어요. 안나푸르나 설산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저 멀리 마차 푸차레 설산의 위용을 영접하니 자연의 위대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이다. 숙여지더이다. 자, 요번에 공저로 같이 내셨는데 네. 히말라야 추억이라는 거 시를 쓰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 건강을 좀 지키시려고 그 줌으로 그 운동하는 모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번 4월인가요? 그쵸? 네, 4월에 4월. 히말라야 가셔서 한 열흘 정도 그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서 저희 진시플랫보이 깃발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오셔서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일단은 낭독독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로 이제 한번 낭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욱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 필사클럽이랑 이런 거 같이 하셨을 때 좀 어때요?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어머, 이분 누구야? 예. 이분한테 상 줘야 돼. 우리. 예유방 센스.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센스 있어요. 예유방 센스 있어요. 센스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몰랐어요. 코러스 몰랐어요. 좋아요. 네, 리니아님 멋져요. 리니아님 너무 귀여우심, 너무 좋아요. 너무. 경영이도 왔고 탑 오브 더 월드님 오셨어요. 네, 몰랐어요.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어떠셨어요? 시필사를 네. 하면서 이제 시를 이렇게 쓴다고 그렇게 이제 모집을 했어요. 네. 미들레님이.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갈매기의 꿈 이런 거 영어 갈매기의 꿈 이런 거를 이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너무나 책임감이 넘치고 열정과 뭐 타의 추종을 불어요.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어떤 때는 제가 막 질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그 열정이. 질린다는 얘기는 이럴 줄 몰랐지? 이럴 줄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뭐 시키면 잘한다고 했잖아요. 막 안 하면 끝까지 막 이렇게 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안 할 쫓아가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한번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리허설 때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얘기 하신 네, 거예요?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시필사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시를 한 편을 쓰잖아요. 쓰고 나면 이렇게 시심이 올라와요. 시심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창작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목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손주가 있어서 네. 그 손자를 위해서 이제 시를 좀 쓰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약간 목표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손자가 이제 돌이 될 때 돌 시집을 써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필사를 하고 손자를 위한 시를 한 편씩 쓰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손자 시가 많이 생겼고 이제 여기 이 시집에 나왔던 10편 정도는 이제 손자 외에 다른 이제 뭐 히말라야 추억이라든지 그런 작가 클럽 뭐 아티스트 웨이 이런 거 수술한 거에도 있잖아요. 수술. 네 수술 맞아. 중 지금 그것도 너무 슬퍼요. 네. 그거는 너무 슬퍼. 슬퍼요. 수술. 수술 중이라고 하는 저의 또 커뮤니티에서 네. 친한 후배님의 그 사연을 썼는데 그것도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네. 수술 몇 페이지지? 그분이 또 물을지도 몰라요. 앞부분에. 아니 근데 그 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읽어보면 이 가족사가 느껴지는데 그래도 28. 음악 큐 할까요? 네, 음악 큐 해주세요. 네. 내가 읽을 줄 나도 몰랐죠. 자, 됐나요? 네, 여러분 읽어볼게요. 수술 중. 중학교 때 집 나간 어머니가 그녀 50살이 넘었을 때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중으로 전광판 메시지가 뜹니다. 어머니 기다리며 그렇게 눈물이 넘칠 줄 몰랐어. 여기서 몰랐으면 안 되는데. 야, 경이야 미안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잠깐만. 어머니 기다리며 그렇게 눈물이 넘칠 줄 몰랐어요. 미움일까요? 사랑일까요? 굴곡진 서러움 강물로 흐릅니다. 용서를 몰랐던 마음도 수술 중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명시예요. 어머님하고 딸하고의 어떤 그런 사연이 맞아요. 사연. 있었는데 여기서 몰랐어요.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 시를 너무 두 분이 잘 쓰셔서 이 시집 보면서도 이 시에 대한 동경이 조금 저도 생겼어. 네. 그리고 전자책 쓰려면 A4로 50장 써야 되는데 시는 한 장만 써도 되잖아. 아니요, 3개월 동안 쓰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시인이 되려고. 근데 우리 정옥 작가님 매력이 뭐냐면
그 마라톤을 한다는 것도 사실 완주 여기 뭐 하프도 있고 뭐 5km도 네. 10km도 있는데 네. 완주잖아.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출간할 때 보니까 피아노를 치더라고. 네. 아무튼 본인이 떠든 쳤대. 그러니까 한국 배우기 있잖아. 직장인 한국 두 달. 배우기 네. 2달 동안 그걸 해서 친 거야. 어. 근데 앞으로 5곡 정도를 본인이 네.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게 지덕체가 막 이렇게 연결돼 완전. 있어서 참 정말 대단한. 그렇죠. 너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잘 가르친다는 거야, 못 가르친다는 거야. 너무 잘 가르치네. 너무 잘 가르쳐.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정옥 작가님 뭐지? 타로님 오셨으니까 네. 탄생 카드 네. 뭐야, 우리 정옥 작가님? 생년월일. 세븐 카드죠. 아니 세븐 카드가 아니라 7번 전차예요. 아, 전차. 에너지가 아, 많죠. 전차네. 아, 전차. 우리 전차 여기 운영이 전차 있는데. 전차구나. 전차. 전차예요. 이해가 팍 됐죠 이제. 달렸어. 아 그러네. 달려요. 전차 맞네. 맞네. 엄청나요. 네, 그래서 진짜 그 피아노를 5곡을 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이렇게 라이프에 균형이 있으면서 그걸 좀 해내는 이런 삶이 옆에 있으시면 참 그럼요.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음. 이렇게 특히 의지 박약한 사람 네, 가면은 그냥 제대로 만나요. 저도 의지 박약이 돼서 간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네. 그러나 저러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오지랖 전차를 만나면 진짜 전차를 만나면 터져. 자, 우리 정옥 작가님 응원하러 또 오셨던 분들, 또 정옥 작가님 응원의 글 좀 잠깐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정옥 작가님이 또 읽으시고 엄청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웃음과 감동이 있는 진심 작가, 우리 작가클럽에. 네, 그래서 작가클럽에 이제 작가님들이랑 저녁에 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1차 3번 이제 해보고 저희가 이제 한번 리뷰하고 나서 또 새로운 포맷으로 낮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총무로에서 9시까지 하니까 9시 시작하니까 우리가 8시나 6시에 하면은 우리는 좋지만 일단은 식사하시고 하는 시간이니까 시청률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한 100분에서 100여 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항상 머무르시는 분들이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시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거여서 저녁에 이원다방으로 하면 편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 꿈미홈토 같은 경우는 청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수님 같은 경우 부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준숙님 같은 경우 시드니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앞으로 이제 낮 시간대에 이원으로 할지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모여서 할지 아니면 낮에 또 이렇게 할지 그 포맷을 조금 달리하고 시간도 좀 달리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구성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하고 왜? 약은 약사에게 의지 박약은 정국님에게 댓글에서 누구야? 아 우리 샤랄라 현옥이 샤랄라 우리 빨리 현옥이 하자. 현옥이 빨리 하자. 우리 현옥님은 저기 뭐 상세 페이지는 현옥에게 1인 기업하시는 분들 상세 페이지 필요할 때 우리 현옥님 아니 이거 좀 보세요. 뼈를 갈아 넣은 신앙도 잘 이게 잘 가르치신겨. 너무 뼈를 갈아 넣은 신앙도 여기 전자책 사기 온라인반입니다. 네. 아산에서 미용실 하시는 여기 루단 조현옥님. 야, 나 진짜 머리 좋지? 오. 조현옥 우리 새 작가님이십니다. 예, 작가님이십니다. 루다 앨버님, 예. 제이님 감사해요. 민들레님 네. 최고세요. 네. 저도 같이 또 필사하게 네. 돼서 영광이었어요. 네, 정욱 작가님 리더십은 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갈 몰랐어요. 수 있죠. 전 몰랐어요. 이거 타로. 응? 어? 뭐? 전 몰랐어요. 민들레님 처음 뵙는데 헤어밴드 찍 민들레 각인됐습니다. 네, 각인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쾌, 통쾌, 상쾌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여러분 작은 거지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책이 뭐 10,000부가 팔리겠어, 100,000부가 팔리겠어, 1,000부가 팔리겠어. 하루에 0.01권씩 팔려나가는. 우리가 하루에 0.1권 다니고 어제까지 0.1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닌 거 그것도 아니야. 0.001권씩 팔려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자책이 뭐 전자책 내면은 막 돈 몇 천만 원씩 벌 것 같잖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자책은 물론 이제 계속 그 파이프라인은 있긴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유하는 건 전자책 하나 냈잖아?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내고 세 번째 내고 분권으로 계속해서 몇 권씩 내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이제 가져다 주는 거.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는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되게 좋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자책을 쓰고 끝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기분들을 다시 소환해서 예를 들면 2기도 이제 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저도 전자책 아카데미를 운영하지만 책을 쓰신 작가님들도 새롭게 바라보고 본인도 본인의 책을 리뷰하면서 또 한 번 바라보고 판매 포인트를 또 잡고 네. 또 오신 우리 관객님들도 우리가 뭐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내가 공부해온 독서에 대한 7가지 독서법을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만남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몰랐어요 이러면서 댓글을 달으면서 서로 웃고 뼈를 갈아 넣은 낭독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약인 약사에게 의지박약은 하는 정옥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법을 얘기했지만 결국 키워드는 리더십과 의지박약은 정옥에게.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범이 되고 실천하는 또 작가클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저도 타로를 배웠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그 얘기 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기 리니아 이제 쌤한테 타로를 직접 배웠는데 독서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제가 또 독서 북클럽하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책도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를 알게 되는 게 독서거든요. 그 시작은 자기 성찰이에요. 근데 타로도 똑같아요. 오늘 하루 카드를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 마음을 성찰하고 나 이런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구나라고 배우거든요.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제가 요번에 배워가지고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좀 독특했습니다. 서로 우정도 이제 그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연배는 우리 그 교장쌤이 이제 있으시지만, 어머 신미야 왜 이렇게 되는데? 어머 교장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글을 쓰시고 정말 정성껏 최종 편집 단계에서 정말 정성껏 출력해가지고 서로 보신 거예요. 정옥 작가님은 신미지 작가님 책을, 신미 작가님은 정옥 작가님 책을, 그래서 서로 막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도 저희 작가클럽에서 되게 자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또 수업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도 또 장단점이 있어서 1기, 2기, 3기, 4기 정말 그 작가분들이 배출될 때마다 우리의 이런 네트워크와 연대가 정말 끈끈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모범을 좀 드릴 수 있고 기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이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인치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예. 네, 제가 시간 관리 코치이기도 하거든요. 책을 읽으라고 했더니 시간 없어서 못 읽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시간까지 만들어 드리려고 시간 관리 코치까지 배웠습니다. 시간 없어서 못 읽겠다는 분 제가 시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쓴다고 하면 A4 몇 장을 쓰겠어요. 이렇게 귀중한 1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클럽 더 많이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랑 정말 좋은 글 만들고요. 좋은 글 쓰고 여러분들이 12,000원이나 뭐 만원이나 어쨌든 만원 선에서 전후로 전자책 가격이 매겨지는데 그렇게 돈을 주고 구입했을 때 정말 이렇게 아깝지 않도록 그런 퀄리티 관리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성심껏 쓰신 분들께 또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떤 형태로든 자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데 우리 모두 다 아무튼 좋은 글 써서 많은 분들에게 기감을 좀 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좀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일정은 다시 한번 인스타에서 또 공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유빛깔 김정호! 우유빛깔 김정호! 우유빛깔 김정호! 몰랐어요 이신미! 몰랐어요 이신미! 몰랐어요. 여러분
그럼 날라간다. 맞아요.